저희가 이제 또 중요한 내용 아까 말씀드린다고 했죠. 이제 모아타운 얘기입니다. 네. 자, 그래서 서울시에서 뭐 1월 달에는 신통 기획을 많이 지정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2월 달 들어서자마자 또 모아타운을 8곳 8곳 신청에 네. 5곳 선정했죠. 예, 선정을 했습니다. 모아타운을.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1월달, 2월달에서 신통은 5곳이 신규로 지정이 됐고요.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이게 2월 16일 날 이제 제2차 모아타운 대상지 총 8군데가 이제 선정이 들어갔고요. 이 중에서 3군데 떨어지고 결국 5군데가 붙은 건데, 여기에서 선정이 안 된 지역들을 보게 되면은 보문동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보류가 된 지역이 하월곡동 이런 곳들이 있어요. 한 3군데가 올해 선정을 못 받았는데, 이 지역들은 이 개발이 다른 개발과 중복이 된다라든지 재개발 반대하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여기는 이제 선정이 안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5군데 중에서 이 안에 이번에는 강남이라든지 뭐 동작구 이런 좋은 지역도 여러분들이 눈여겨 보실 만한 지역들이 이번에 나오게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예전에 우리가 영상을 찍을 때 보면은 뭐라고 했냐면, 요 지역은 재개발되니까, 신통기획 되니까, 모아타운 되니까 투자하세요. 매수하세요. 저희를 포함해서 수많은 투자를 시켜드리는 유튜버들은 여기가 재개발되니까 투자하세요란 말을 많이 했어요. 그래, 개발되니까 하십시오. 근데 요거는 이제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거는 이제 옛말입니다. 여기가 재개발된다고 투자하면 망합니다. 지금은 뭐냐? 공사비가 너무 많이 뛰었잖아요. 그래서 선정이 돼도 개발이 안 돼요. 공사비 때문에. 그럼 이제 뭐라고 해야 되냐? 자, 여기 공사비 감당되니까 투자하세요. 여러분 이럴 때만 투자하세요. 제가 뭐라고 그랬죠? 여기는 재개발돼도 높은 공사비 감당되니까 투자하세요. 요게 앞으로 재개발의 여러분들 바이브를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오늘 지정된 지역 있잖아요. 첫 번째가 1번이 상도동이에요. 동작구 상도동. 요 지역이 언덕이죠. 네, 언덕이고. 예, 상도동이 역세권 지역이라고 한다면 아파트 값이 15억 이상 될 거예요. 네. 그죠? 그렇죠. 그렇게 잘만 지으면? 네. 그러면 그 지역은 공사비를 감당할 수 있지만 여기는 언덕이죠. 네. 여기 예전에 13억에 분양한 단지 옆에 있지 않나요? 있죠. 그죠? 클라베뉴 아파트라고. 미분양돼서 지금 난리잖아요. 네. 아직도 미분양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12억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12억이면 공사비 감당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이게 되게 애매하죠. 애매하죠. 그래서 공사비는 감당 안 돼요. 그러면 혹시라도 이 지역을 투자하신 분들이 저희 방송을 보고 있다고 한다면 저는 파는 걸 권해요. 왜냐면 지정됐으니까 조금이라도 올랐을 거 아니에요. 그럼 팔고 나오셔서 다른데 공사비를 감당할 수 있는 대로 갈아타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중랑구, 중하 이동 공사비를 감당할 수 있을까? 여기 지금 선정된 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제 방송을 보시면 저한테 욕을 하시겠죠. 그죠? 근데 욕을 먹더라도 조금 바른 말을 해드리는 게 좋잖아요. 괜히 내가 얘기했네. 난 조용히 있을래. 내가 황금률로 끝낼 거예요. 괜히 제가 얘기했네. 어쨌든 면목 이동 같은 경우도 지금 높은 공사비를 감당하기가 쉽지 않아요. 진짜 높은 용적률을 해주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지금 현재 5개 선정된 지역들 중에서 양재동 같은 경우, 양재동 2군데 지역은 아파트를 짓게 되면은 여기는 제가 봤을 때 미니멈 한 20억 정도. 그래서 좀 진짜 잘 짓게 되면 25억인데 재개발은 쉽지 않아요. 그럼 20억 이상 간다라고 봤을 때 공사비 감당하겠죠. 그렇죠. 왜냐면 공사비가 6, 7억이니까. 그러면 이 지역은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옥석을 가려야 되는 포인트가 뭐라고 그랬죠? 자, 이제부터는 개발되니까 투자하세요. 버르세요. 절대 안 됩니다. 이제부터는 올라간 높은 공사비 감당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투자하세요. 그러니까 재개발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높은 공사비를 감당할 수 있는 지역이냐 없느냐를 먼저 따져보고 그 지역들 중에서 개발될 만한 자리, 이걸 여러분들이 고르신다면 몇 년을 내가 더 기다리더라도 그 지역은 나중에 개발됐을 때 가치가 올라가고, 혹시 늦게 개발되더라도 이렇게 양재동처럼 먼저 개발된 지역이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강남 같은 경우는 한 3-4군데 정도 모아타운 지금 됐잖아요. 네. 그럼 먼저 개발되는 지역이 있으면 그 영향을 받아서 다음 될 만한 자리는 먼저 뜁니다. 근데 공사비를 감당 못하는 지역은 걔 자체가 지정됐는데도 개발이 안 돼. 그러면 주변 지역, 나중에 지정될 지역은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투자의 마인드는 정말 바꿔야 된다라는 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지정된 양재가 이제 강남권에서는 이제 3번째로 이제 지정이 됐는데요. 강남이 모아타운 많은 이유는요. 모아타운이 노후도 조건이 50%로 낮다 보니까
강남 쪽이 모아타운 지정되기에는 유리한 조건이라서 강남에서 많이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 10군데 정도가 현재 모아타운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 중에서 강남에서는 지금 일원동, 대청마을이 모아타운이 선정이 됐고, 서초에서는 방배동이 가장 먼저 됐고, 이번에 서초구 양재동에서 지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재동을 좀 보게 되면은, 양재동은요, 여러분들이 GTX-C로 이제 많이 이제 알고들 계시죠? 근데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게 되면은 GTX-C 노선이 있는 양재역은 양재 1동이고 그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보면 양재 2동 쪽이 지정이 된 거고, 양재 2동의 특징이 지금 여기 지역이 양재 시민의 숲 주변으로 해서 특정 개발 진흥 지구라고 하는 이제 이 지역이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의 특징은 뭐냐면 통신이나 로봇이나 그 다음에 기계 이런 산업들이 들어왔을 때는 취득세 완화라든지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서 업무타운과 관련되어 있는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업종들이 많이 유입을 하다 보니까 앞으로 이런 업무 단지에 대해서 굉장히 좀 좋아지는 지역으로 바뀐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지역 안에서 그러면 이런 업무 시설이 유입이 되면 여기도 주택이 많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특정 지구 주변으로 해서 이렇게 양재동 모아타운, 그 다음에 개포동 모아타운들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여기 동그라미 표시가 된 지역이 양재 시민의 숲 바로 인접한 역세권에 있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양재동 모아타운 추진 지역이고요. 이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1구역, 2구역, 3, 4, 5, 6, 7구역까지 삥 둘러서 추진이 되고 있었고, 이 지역 중에서 이번에 선정이 된 건 1구역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이 자리, 요 두 군데 지역이 이제 이번에 선정이 들어가게 된 곳입니다. 이거 잘 된다면은 앞으로 개포 지구까지 쭉 연결되는 아마 강남권에서는 가장 큰 대단지 아파트촌이 완성될 날도 앞으로 이제 길게 시간을 보면 이렇게 될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기대가 모아지는 지역입니다. 일단은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 하시는 게, 이번에 1구역은 지정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 나머지 구역도 개발이 되겠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 지역의 노후도 여건이나 이런 거 봤을 때는 1구역에서부터 7구역까지는 사실 노후도 여건들이 거의 다 충족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동의율이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진행했던 게 1구역, 2구역, 그 다음에 6구역이 가장 동의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 나와서 진행이 잘 됐던 지역인데, 그럼 앞으로 보게 되면 이제 2구역이나 6구역 뭐 이런 지역들도 추가적으로 이제 지정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동의율이 높은 지역을 일단 찾아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서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저라면은 조금 더 장기로 가더라도 저는 3구역이나 4구역 쪽을 볼 것 같아요. 3구역 일단 동의율이 좀 적게 나오더라도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역세권 개발할 수 있는 자리, 여기에 이제 높은 용적률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네. 선도적으로. 그래서 일단 동의율이 높은 2구역, 6구역도 좋고요. 그 다음에 역세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3구역, 요 정도 선에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신다면 이제 최고의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 모아타운이나 이런 그 호재만 있는 게 아니라 양재 IC를 중심으로 해서 옛날에 여기 트럭터미널 양재 파이시티라는 개발 계획도 있거든요. 파이시티라는 개발 계획, 여기 이제 유통상업지역인데 여기에 이제 고밀 업무지구가 들어설 거고, 요 뒤에 보면은 현대자동차, 기아차도 본사 있고 뒤에는 하나로마트 있거든요. 이 하나로마트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굉장히 낮은 용적률로 쓰고 있는데, 이 지역들도 장기적으로 이런 업무지구가 들어설 거고, 우면지구 같은 경우는 이미 연구단지가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들이 ICT 지역으로서의 발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러면 여기에 많은 일자리들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그거에 대한 배후 주거지로서의 이 양재 이동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금 누가 빠르냐 늦냐 보다는 우선적으로는 된다라는 전제하에서 입지가 좋은데, 우리 김꼰대님 설명대로 높은 사업성이 나올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는 그런 범위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 범위 내를 잘 선택하는 게 가장 좋다. 좀 장기적으로 보신다면 거의 다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특징이 뭐냐면요. 이 양재동 같은 경우 빌라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여러분들이 한 가지 잘 아셔야 되는 게, 강남의 단독주택 같은 경우도 단독주택으로 사는 것보다는 개발해서 좀 아파트 비싼 거를 받는 게 낫지 않습니까? 두 채 받는 게 낫지 않습니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강남의 단독들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의 단독주택하고 달라서 용도가 굉장히 다양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뭐 다세대 주택 다가구를 지어도 월세가 되게 잘 나가고요. 또는 사무실 용도로 쓰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사무실도 월세가 꽤 세거든요. 그래서 강남에 단독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은 개발을 되게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강남에서 좀 빌라가 많은 지역들,
또 빌라 같은 경우도 우리가 2023년도에 빌라를 많이 지은 쪽이 또 강남이었거든요. 네. 이제 그 시기에 지은 빌라들이 이제 노후도가 이제 차서 이제 개발이 되기 때문에 그 시기에 이제 빌라가 좀 모여 있는 강남 지역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투자 가치가 좀 높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110 대책에서 재개발을 할 수 있는 요건을 대폭 풀어줬잖아요. 네. 이제 노후도도 67%에서 60도로 낮췄어요. 60%로. 거기에다가 50%까지 낮출 수 있는 요건들을 다 만들고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접도율, 도로가 좁은 지역도 되게 완화되고 있고, 네, 뭐 호수밀도, 과소필지 전부 다 완화시켜줘가지고 이 개발은 얼마든지 하라라고 밀어주고 있어요. 근데 주민들이 못하는 거죠. 네. 공사비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용적률을 갖다가 재건축은 높은 용적률을 적용해서 하더라도 재개발까지 높은 용적률을 다 적용시켜 버리면 숨쉬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재개발은 웬만하면 좀 낮은 용적률을 하려고 노력할 거거든요. 그럼 낮은 용적률로 하는데 아파트 가격이 10억, 11억밖에 안 돼. 그러면 내가 내 돈 내고 사는 거예요. 그럼 누가 개발을 합니까? 그냥 아파트 사지. 그러니까 이래 아파트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개발될 확률이 높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도 결국은 예전에는 강남의 단독 빌라 같은 경우는 개발을 서울시에서 안 해주려고 그랬어요. 왜냐면 강남 같은 경우는 다용도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개발해버리고 아파트가 많잖아요. 네. 근데 그 단독 빌라까지 개발해버리면 너무 아파트촌에다가 고밀도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안 해주려고 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제 보니까 강남 밖에 단독 빌라 개발을 먼저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지역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갖다 서둘러서 이제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강남이 이제 하나씩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강남 전문가라는 오명을 쓰고 용산 전문가라는 오명을 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울면서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지금은 강남을 투자하세요. 지금은 용산을 투자하세요. 지금은 한강변만 하세요. 좀 또 도심. 오세훈 서울시는 또 도심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 종로, 중구 네. 도심만 하세요라고 저희가 계속 울부짖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최소 아파트 값이 20억 이상 가든가 아니면 앞으로 그 지역이 좋아져서 20억 이상이 갈 만한 지역만 투자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고 저희가 또 특히 여러분들한테 용산을 더 많이 강조했던 이유는 용산은 지금 아파트 값이 20억 조금 안 가죠. 한남도 빼고 네. 나머지 지역 20억 조금 안 가요. 근데 앞으로 40억까지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20억이 안 가. 그럼 거기에 맞춘 투자 금액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한 5년, 7년 기다리면 40억 갈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투자 없죠. 지금 강남은 40억 들어가다 보니까 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용산은 20억짜리 아파트가 지어지다 보니까 지금 적게 들어가요. 근데 앞으로 40억이 될 것 같아요. 이런 투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용산에서도 여러분들 어떤 지역을 해야 되냐면 개발이 좀 늦게 되는 지역. 왜냐면 지금 개발하면 20억짜리 짓거든요. 아니 세상 맨날 거꾸로 가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맨날 거꾸로 투자인가요? 그래서 이 투자가 지금 남들이 좋다라고 말하는 지역은 비싸고 그렇죠. 그죠? 이미 남들 다 알고 있으니까 그게 투자 가치가 그렇죠. 있지는 않아요. 맞아요. 가격이 높은 거죠. 근데 저처럼 거꾸로 하는 투자, 남들이 보지 못하는 가치를 보니까 훨씬 더 큰 수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되게 안전하고. 그렇죠. 왜냐면 지금 안 좋다 보니까 지금 제일 싸. 더 이상 떨어질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무조건 좋아져. 그럼 오를까요, 안 오를까요? 모르죠. 무조건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구조를 여러분들이 찾아서 투자를 하는 게 그게 가장 좋은 투자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 양재 이동 쪽을 갖다가 설명해 드린 게 바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사실 강남 쪽에 모아타운 얘기하니까 역삼동이 거의 빼놓지 않고 나오게 되네요. 역삼동 일단은 뭐 입지 여건도 좋고 또 블록 자체도 굉장히 크다 보니까 당연히 이런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반대 있는 사람도 나오고 찬성하고 항상 이게 싸우기 마련입니다. 근데 그 시간이 지났을 때 어쨌든 이게 해결이 되면서 개발이 되다 보니까 뭐 이렇게 입지 여건들이 양재나 역삼, 그다음 방배 이렇게 좀 좋은 지역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가 좀 장기 보유하는 게 가장 좋은 투자가 된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우리 포인트님께서 결론은 서울역, 용산, 여의도, 잠실, 성수, 강남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잘 아셔야 되는 게 왜 여기를 꼽냐면 여기에 아파트는 되게 비싸요. 근데 비아파트는 아직도 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서울역, 용산, 여의도, 잠실, 성수, 강남이 비아파트마저 아파트처럼 뭐 다른 지역보다 2배, 3배가 비싸다고 한다면 여러분들한테 거기 투자하라고 권하지 않아요. 그게 권하면 저희를 욕하세요. 대부권에 돌을 던지세요. 근데 거기가 지금 다른 지역 강북하고 비교해봐서 가격 차이가 20% 차이가 안 나요. 아파트는 3배 차이가 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 지역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저희가 이번 주 금토일 날 저희가 세미나를 여러분들한테 준비했으니까
세미나 오셔가지고 이런 자세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세미나 때 아까 권군대님이 옥석이 뭔지를 얘기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그 옥석이 뭔지에 대한 얘기를 자세하게 해드릴 생각이죠. 그럼요. 하시죠. 해드릴 거니까 오셔가지고 자 옥석이 뭔지 여러분들 직접 여러분들 입으로 질문을 하시고 제 책임을 지라고 얘기를 했으면 자 샘물님 양재는 아직 소문 안 났어요. 양재 소문 다 났습니다. 전 국민이 알고 있어요. 정부이 다 대북권 나갔으니까 다 압니다. 다 아는데 그래도 가격대가 투자할 수 있는 금액대가 맞아요. 그러니까 네. 예전처럼 바람이 한 번에 확 불지 않아요. 지금은 되게 서서히 오르기 때문에 네. 옥석을 가리셔서 여러분들이 골라서 투자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양재라고 하더라도 강남에서 양재가 제일 좋은 자리는 아니라는 거죠. 저희가 해드렸던 일원동이 양재보다는 조금 더 가치가 높아요. 그리고 일원동보다는 역삼동이 가치가 조금 더 높고 그러니까 이렇게 좀 강남에서도 지역에 따라서 그 가치가 조금씩 다르니까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확실하게 결론을 내리고 그 다음에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아마 샘물님이 이제 소문 크게 나는데 아직 가격이 좀 싼 것도 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자, 네. 이번 발표된 양재 물건 없던데요. 당연히 발표하는 게 없죠. 그러면 이제 이게 7개 구역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구역이 됐으면은 2, 3, 4, 5, 6, 7구역 중에서 앞서 우리 이제 김군대와 제가 말씀드렸던 입지 여건, 동의율 이런 것들을 고려하셔서 그 7개 구역 중에서 지금 현재 지정이 안 된 곳들이 상대적으로 싸요. 근데 이게 한 개 구역이 되면은 주변에 있는 7개 구역들도 우리도 되겠거니 또는 외부 사람들도 여기도 되겠거니 하면서 몰려들고 가격은 또 올라가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그 가격적인 부분까지 같이 고려하셔서 선택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양재동을 투자하시라고 이 방송을 저희가 해드린 내용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최선의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론을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최소한의 이 정도 조건은 갖춰야지 개발된다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양재동